책을 안 읽는 친구는 이번 겨울방학 목표를 책을 일단 읽는 것에 두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방법이잖아요. 제가 직접 실천했던 다수의 아이들에게 실천했던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방문과외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책을 안 읽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5학년 친구였던 기억이 나요. 그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도서관에 가서 또는 제가 이제 책을 구입을 해서 아이가 읽을 만한 책을 5권에서 6권 정도를 골라서 가방에 가지고 갔어요,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한테 이 중에서 딱 한 권에서 2권 정도만 읽어봐. 읽고 싶지 않으면 훑어라도 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만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실제로 한 권에서 2권 정도를 읽어놨어요.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책의 난이도예요. 책의 종류는 당연히 이야기책이어야 돼요.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책이어야 아이들이 흥미를 붙이기 때문에 책 안 읽는 친구에게 지식책을 권하는 건 아니 될 일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야기책인데 이야기책 중에서도 재미있어 할 만한 거, 그리고 난이도가 아이의 나이 앞, 뒤로 다 섞여 있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5학년 친구였는데 책을 그동안 안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독서 수준은 아마 2학년, 3학년 정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실제로 이야기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수준 자체가 사실은 많이 낮아요. 그래서 1학년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얇은 책부터 초등학생이 읽을 만한 고학년이 읽을 만한 도톰한 책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골라서 읽으라고 하면 처음에는 아이가요, 쉬운 책에서 골라요. 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은 일단 얇은 걸 고르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몇 줄을 흘려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고 그 책으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사실 대화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일주일에 한 권 정도만 읽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가 조금씩 이제 양이 있는 책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저희 생각해 볼게요. 아이가 5학년인데 책을 읽지 않아요. 언어 수준이 좀 낮아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생각 수준이 낮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은 그 5학년 또래 아이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친구들하고도 그래서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책을 자기의 읽기 능력에 맞춰서 읽었잖아요. 근데 읽기 효능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내용이 조금 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겪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시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읽기 수준만 따져서 도서를 권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거든요. 어쨌건 아이가 그런 책을 읽다가 시시하다고 느끼니까요. 약간 도톰한 책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양파의 왕딸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들이 그때쯤 나온 되게 오래된 스테디셀러인데요. 그게 약간 도톰하지만 내용은 너무 유치하지 않은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겪을 만한 일이니까 아이가 그걸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언어 수준이 많이 낮아져 있으면 다 이해를 못해요. 너무 신기한 사실은 그거 아시죠? 책은 다 이해 못해도 재밌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아이랑 마찰을 빚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이가 자기의 언어 수준보다 조금 높은 책이니까 이해는 다 못해서 뒤에는 후루룩 그냥 읽어요. 근데 뭔가 재밌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아이들이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정도 수준의 책을 한동안 읽었어요. 저는 또 아이가 읽은 책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해줬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아이에게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야. 맞아. 너가 읽은 거 맞아.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빠졌네. 그 사람이 이렇게 등장했었는데 이렇게 한 거야. 라거나, 아, 너가 아까 이 책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런 내용이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퍼즐 맞추듯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재밌게 읽은 책인데 조금 이해는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렇구나 라고 느끼면서 마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안 읽는 친구들에게요, 제대로 읽어, 다 이해했어? 라고 묻는 거는 매우 위험한 질문이에요.
그 친구들은 오히려 이해할 수 있게끔 계속 질문이든 답이든 도와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6개월 정도 저랑 이제 하고 나니까요. 자기 수준의 대강의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이면 한 달에 4주니까 숨 24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아, 쉬운 방법이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책을 안 읽는 아이에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읽어." 라는 말 아무 의미 없는 거는 이제 너무 당연히 잘 아시겠죠? 읽을 만한 책을 계속 빌려다 주고 공급을 해 주면서 그 안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의 재미는 사실 아이가 이야기를 읽으면서만 느낄 수 있어요. 안 읽고 이야기의 재미를 느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 일단 읽게 하면 아이가 자기 생각 수준, 정서 수준은 다 그 나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밌어 보인다면 조금 두꺼워도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하니까요.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부모님이 또 하셔야 될 일은요.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아이가 읽어 놓았잖아요. 이거 가정에서 할 때는 그냥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일주일에 한 권만 읽자 약속하고, 역시 같은 시간 공유하시면서 부모님도 책 읽으시는 건데요. 아이가 일주일에 읽은 그 한 권의 책을 부모님도 나중에 읽어보세요. 아이가 재밌었다고 한 책을 읽어보세요. 3권, 4권 정도만 읽으면 딱 느낌이 와요. 아, 우리 아이가 주로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 느낌이 오고요. 두 번째는, 아, 이 정도의 내용 난이도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부모님이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시는 눈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책 안 읽는 5학년 친구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1학년부터 6학년 수준의 책까지 다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중에 그게 폭이 좀 좁아져요. 3, 4, 5, 6학년의 책 안에서 고르시게 되고요. 그 다음은 4, 5, 6학년의 책에서 고르시게 돼요. 그 폭을 점점 좁혀가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아이가 재밌게 읽었다고 한 책만큼은 부모님이 읽어보시고 감을 얻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아이가 정말 대강의 자기 학년 수준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책의 재미도 좀 알게 됐어요. 그 다음은 아이랑 직접 도서관, 서점 가셔서 스스로 고르게 하는 거예요. 책 안 좋아하는 친구는 스스로 책 못 고르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답이 또 있는데, 책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5권에서 많아야 10권 안에서 고르게 해야 아이가 책을 골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책을 어느 정도로 읽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참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겨울방학 전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요는 잘 읽는 친구들을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오늘은 안 읽는 친구들을 위한 방법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6개월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들은 최소 겨울방학 60일, 조금 이제 학기 중까지 잡으면 66일 정도 되겠죠. 사람이 어떤 습관을 들이는데 66일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 조금 도와주시면 아이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이거 꼭 믿음을 가지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